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에 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투자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다소 쏠려 있는 투자 심리가 중소형주까지는 불이 붙지 않는 모습, 오늘도 좀 역력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투자 심리가 좀 무겁다 보니까 훨씬 그런 감정이 더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후 1시 시장 상황, 시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 지금 시황인데요. 양 시장의 흐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비교적 괜찮습니다. 2,726선이고 이 코스닥 시장은 빠지고 있죠. 0.4% 하락하면서 870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AI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그 미국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은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7일 거래연속 상승해서 마감됐고 S&P 500 지수도 한 달 만에 5,200선을 사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좀 늘었거든요. 이거는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됐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였고 이것은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실어주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지금 괜찮은데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 그리고 오후 전장이 조금 더 나았다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죠. 자, 수급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개인 쪽에서요 3,300억 원 이상 팔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뭘 같이 샀느냐 봤더니 전기전자, 금융전자, 금융증권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안에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오후장도 약간의 힘을 내주고 있는 대형주 안에서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코스피 시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아쉽게도 8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에는 현재 유입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개별 호재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탑재될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인 게 SK 하이닉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실적 발표했는데요. 6개 분기 만에 낸드 쪽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HBM 수요가 이제 몰리면서 낸드도 이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제품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호재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더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거든요. 1.8% 정도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요한 거는 그 주력 제품 진펜트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 매출이 조금 더 하반기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진펜트라의 매출 목표는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센티티온이 그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상상인 증권도 같은 목표가 25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영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제시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력 자회사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뭐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다 상위권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실적은 좋을 것이고 또 좋아하시는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실리면서 52주 신고가 현재도 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괜찮다는 거 이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피와 차트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0.3% 하락하는 모습으로 86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은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개인이 나홀로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파는 코스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파는 흐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장세,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총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 제약, 오늘 좀 약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그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 선행 연구를 중단하고요. 로봇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테마주들이 함께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잠재적인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요 무인 그 공장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송 로봇이 있겠고 협동 로봇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레인 로보틱스가 그 로봇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3.5% 대장주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코스피에서는 61%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약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은 그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시 시황 이렇게 좀 살펴드렸고요. 이데일리 스핀 전강판을 통해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역시나 좀 찝찝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사실상 여러분들 수익이 좀 나셨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양시장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플러스는 나고는 있지만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또한 이 갭상승의 음봉이 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오전장에 포지션을 빨리 취하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상 오늘 수익이 나신 분들이 설사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삼성전자는 오늘 갭상승 연봉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이 혼자 양봉을 끄집어 내고 있는데 좀 밉상이죠. 코스닥의 전기전자 반도체는 모두 다 연속적인 음봉이 나고 있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 나홀로 올라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래소는 빠진다라는 보다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사실상 좀 많이 낮은 밸류 프로그램으로 오늘 사실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보면서 오늘 코스피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사실상 2,727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갭상승의 음봉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중, 전체적인 포지션은 유지는 되되 오늘 참 재미없는 장이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참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갭상승의 음봉에 사실상 21선에 이 한 번쯤 테스트를 갈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은 홀딩은 가능하나 여러분들 종목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5월달 어닝 시즌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누구도 지금 시장은 재미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여야지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투심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중이 좀 높은 쪽 반도체 바이오에서 움직여야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데 이 또한 오늘 좀
기대는 좀 했습니다만은 영향이 미치지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장에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야 되는지 오늘 정밀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 보는 그 상위 섹터를 보니까요. 이 실적 테마의 1등이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2등은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 장기 테마 쪽은 1등이 해운물류, 2등 엔터, 그리고 3등이 로봇입니다. 오래간만에 로봇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는 1등, 이어서 이제 2등이 곡물, 3등이 중동 확전인데 좀 살펴볼 그런 섹터가 있을지 오후장 전략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주말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주말장이 어떤 이 이야기로 재료가 가공이 될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은 사실상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시간까지 재료가 가공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총 4일 동안 가공될 수 있는 금일의 제일 강한 섹터와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오히려 더 밸류보다도 재료가 오히려 더 가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섹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정밀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일 두드러지게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시기가 1분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가면서 천천히 어닝에 대한 종목들이 조금 기대가 좀 낮아진다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화장품이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일주일 전이었죠. 일주일 전, 2주 전만 해도 2등, 3등 안에 매번 머물다가 오늘 어제와 하게 오늘 강하게 치고 오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화장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들의 스윙률이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화장품에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기 전선 변압기. 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 글로벌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한두 종목은 없으신 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OTT 영화, 그리고 K푸드 에너지, 저 PBR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갑자기 OTT 영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요. SM의 이 관련 이 자회사들의 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매각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더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K푸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K 열풍의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선봉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우리 김의 반도체, 검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김의 이 수출 호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푸드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OTT와 영화, 엔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또한 자, SM의 지분 매각, 관련주 매각에 있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주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회원입니다. 어제는 1등, 오늘은 2등, 그리고 이번 주 내내 3, 4등에 머물러 있었던 물류회원이 자, 오늘 2등까지 올라오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물류회원은요 단기적 관점이 이제 아닙니다. 자, 이제는 스윙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연초만 해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무역 죄송합니다. 지질학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 이 부각될 수 있었던 단기 테마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 BDI라든지 컨테이너 지수의 고단가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어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관점으로 이제 끌고 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해주셨듯이 주말 동안에 제일 많은 이 재료가 가공될 수 있는 쪽이죠. 삼성이 진출했고 삼성이 집중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 일찍 갭상승 음봉은 하나 다음 주 월화에 지수에 영향이 덜 미치고 지수가 오늘 같이 갭상승 음봉이 날 때는 이제는 다음 주에 로봇이 본격적인 트레이딩의 이 종목 속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로봇 관련주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국 관련주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곡물 그리고 중동 확정 메타버스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곡물 쪽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는 브라질의 홍수, 오늘은 러시아의 설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이 이슈를 통해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곡물 쪽 러시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확정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약세장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STO, 자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3, 4개월, 5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안쪽으로 이제 나이키 커브를 돌면 바닥을 만드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달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포바이돈이라든지 아니면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텍스트 맥스까지도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꼭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는 종목들은요. 장대 양봉이 나서 정배열 초입을 만들 수 있고 관련주에서 주도주가 나와야지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데일리 스핀에 보니까 실적 테마의 1등 섹터의 화장품이 잡히더라고요. 오늘은 장중에 토니모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 수익률을 넘겼고요.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폴라리스 AI가 장중 또 10%대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관심주를 제시한 이후 4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고점 기준 수익률이 50%를 넘어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두 종목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관심 전략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이 선택을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 그리고 상승 초입 여러분들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메모해 가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입니다. 수급 포착에서는요, 시노펙스가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다음 주의 흐름이 아주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기 때문에요. 전고점에서 매물을 한 차례 다음 주 양선이나 도치가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시노펙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윙잉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캔들 10개에서 한 8개 정도가 밀집 패턴으로 만들다가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재료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큽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대부시스터즈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깜빡 잊고 모바일 게임을 이야기 좀 안 드렸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은근슬쩍 어닝이 나고 있어요. 대부분이 5분기 1분기에서는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할 거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속출하는 바람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선택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모바일 게임도 쳐다보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중에서 펄어비스와 데뷔시스터즈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CJ뿐만 아니라 대한통운 그리고 CJ ENM도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어닝에 관련된 종목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입니다. 차트 포착은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보다도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정배열 초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요. 자, 시노펙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형 SNC 그리고 잉여표도 특히나 에브리봇이 좀 보이고 있죠. 오늘 갭상승 나자마자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으나 거래량 터지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SMCNC가 오늘 잡히는 것은 말 그대로 매각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진전기가 전고점을 먹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된 전기 전선 관련주 중에서 조금은 며칠 동안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며칠 동안 쉬었던 기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일진전기의 이 캔들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 2주 정도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쌍끌이 매수가 연일 들어오는데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늘 드디어 전고점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시스터즈, 자, 에브리봇, 하이로니, 콜마 홀딩스까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실려서 정배열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배열 초입, 오늘 이 거래량과 수급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장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이제 차트 포착이 정배열 초입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데이터를 여러분께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수급 포착은 실시간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 상위는 1위가 전기가스, 2위가 증권사, 3등 그룹지주, 4위 보험 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혹시 전력, 전선, 전기 쪽에 포지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이제는 담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종목 포트폴리오 담을 땐 대부분이 많이 올라갔어. 아니면 지금 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매일매일 걱정을 타고 움직이면서 걱정을 타고 올라가는 이 주도주에는 여러분들 주도주 섹터는 꼭 종목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일진그룹 계열의 종합 중전기 제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각종 전선 및 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전선 시장의 전선 시장에서 LS 전선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에 이어 3, 4위권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전력 설비 업황 호조와 특히 쿠웨이트, 싱가포르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이은 수주를 받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일진전기의 이 자산 가치, 지분 가치가 사실상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에 다른 종목 올라갈 때는요, 사실 좀 눌림목을 받으면서 시연 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나 오늘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 고점에 23,700원을 뚫어주는 자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제 스윙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이제 전기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일진전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요. 유보율은 901%고요. 부채율은 150%의 자본금 476%의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조금 의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할 때 조금 전 이제 회의를 들어가는 이제 10시, 11시쯤에 사실상 별로 크게 한 15%에서 20% 정도 움직였는데 이 방송 들어오고 나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실리콘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냐 그러면 주도
종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번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때 자, 먼저 올라갔고 덜 올라갔고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찾으려 그러지만요. 여의도의 큰 손들은 그런 종목 별로 싫어합니다. 무조건 1등만 노려서 이 재료에 제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여의도 큰 손들입니다. 여의도 큰 손은 지금 실리콘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요. 국내 유일의 K뷰티 퍼블리셔의 500개 이상의 브랜드 취급을 하고 200개가 넘는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은요. 1,499억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294억의 전년 동기 대비 자, 매출은 154% 그리고 영업이익은 297%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어제 내자마자 상한가 오늘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실리콘2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나 이제 마진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은 뭔가면 미국 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인디 뷰티 브랜드들을 미국에 수출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이 우리가 좀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지만 제품력은 확실한 종목들을 이 제품들을 미국에 알림으로써 사실상 중간에 중간에 마진이 상당하게 고부가 가치로 마진을 남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플랫폼 회사인데도 영업이익률이 11%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도주의 실리콘투를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렸었던 모바일 게임 쪽인데요. 모바일 게임 쪽에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는요. 쿠키런 킹덤이 글로벌 유저 수가 6,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함께 쿠키런의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앞에 6월 달이죠. 6월 26일 날 쿠키런 모험의 탑 글로벌 출시를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2분기 어닝 시즌까지도 좀 노려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 추세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레벨업 뛰어넘고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2,000원 자리를 오늘 뛰어넘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양봉은 사실상 추세 우상향의 이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주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으로 오늘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다음 주에는 꼭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 3개의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오전장 여러분 정말 대응하기 힘드시죠? 자,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이 2,500개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게 2,000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눈에 다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과 그리고 수급 포지션을 보면서 그날의 특징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는 정배열 초입 종목을 아침 일찍 선별하고 그에 관련돼 있는 섹터를 빨리 선별해서 종목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침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9시부터 30분까지 그리고 종가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는 주식이 상당하게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정우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지금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섹터 검색 많이 하셨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애경산업 등 이것이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 3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또 중국 사업이 회복이 됐고 북미권, 서부권 이쪽도 글로벌 사업 수익성이 회복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게임도 관심 많이 가지셨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이요,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 쪽인데 그 미국 시장의 공격에 속도를 높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당 평균 결제 금액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도 있고 플랫폼에 게임이 골고루 성장세를 보여서 앞으로도 그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운 쪽도 관심사네요. 뜻밖의 운임 강세에 활짝 웃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선사는 예상보다 높은 운임에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화주는 운임 추가 상승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한숨을 좀 짓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많이 검색하셨습니다. 자, 사료도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발생한 그 폭우 소식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도시 절반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료 이런 부분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으로 확인해봤고요.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 화면 우선 저희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AI 폰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해 하반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이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선공을 날린 상황에서 애플이 반격의 카드가 이게 먹힐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 AI 스마트폰을 먼저 내놨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갤럭시 24의 수요가 매출 출하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아이폰 쪽에 대한 관심도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휴대폰들이 계속해서 스펙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교체할 만한 욕구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수요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번엔 아이폰 쪽에서 아이폰 16에 AI 아이폰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시장에서 어느 쪽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과 관련돼서
밸류 체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 아이폰에 AI 기능을 접목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동안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애플이 첫 번째 AI 아이폰 출시를 앞두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국내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그래서일까요? 그 3대 부품사도 최근 이제 주가가 좀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상승 탄력을 냈는지 그거 좀 데이터 좀 볼까요? 예. 네, 일단 애플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과 뭐 BH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 쪽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 우리가 FPCB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성회로 기판에서 좀 파생되어 나오는 다른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 대한 매출들이 많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특징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 매출의 75% 정도가 애플향 매출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I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아이폰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이 AI라는 기술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갤럭시 S24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이폰 쪽에도 그런 구조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올해 애플 쪽에서 AI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 또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수혜주는 지속적으로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아이패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에만 OLED 패널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그 태블릿 쪽에서도 적용되다 보니까 OLED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참 이 OLED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가 상승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뜸을 들였으니까요. 그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띄워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애플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살짝 눌리고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AI 아이폰을 내놓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애플의 행보를 지금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원래 애플 쪽에서 아이폰에만 OLED를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아이패드 쪽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공개가 7일 날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맥북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OLED 관련주들은 보셔야 되는데 지금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와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OLED 장비주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OLED 쪽을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소재 쪽을 많이 봅니다. 근데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오늘은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또 그리고 P&H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OLED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애플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은 아이폰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패드 쪽에 대해서 OLED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소재가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아이패드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OLED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OLED 관련주들은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투자한 금액이 두 회사를 합쳐서 약 6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OE 같은 경우는 10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시장도 좀 빠르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고 있는 부분이라서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추이가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애플 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OLED 업황에 대해서는 전 살짝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이폰이 판매가 되거나 아이패드가 판매됐을 때 같이 판매가 되는, 같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품단을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OLED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짚어봤었던 BH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 모듈 테스트를 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OLED고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살짝 구분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애플 그 밸류 체인에서는 최선호주는 혹시 그때 LG 이노텍 LG 이노텍입니다. 네네. LG 이노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조 정도가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8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면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량 매출이 너무 많아요. 80%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올해 1분기 때에도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에 납품을 한다라는 것은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매출의 다각화를 조금만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겠지만 추후에 좀 더 이제 전장 쪽이라든지 사업 확장에 있어서 메리트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은 대표적인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IT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를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은 애플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 IT 부품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애플 밑에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밑에 있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저희가 바로 이어서 공개해 드립니다.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미용, 의료, 기기 이 섹터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클래시스와 그리고 APR이 급등하는 흐름들도 있어서 기대감 좀 실어줬거든요. 우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세어보면은 한 1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클래시스가 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클래시스가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번째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휴젤은 시가총액이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용기기만 놓고 봤을 때 휴젤은 최근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클래시스와 비올 그리고 원텍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기업들만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해가지고 보톡스라든지 뭐 지금 보시면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도 같이 해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비올, 클래시스, 원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떤 부분에서 높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나올 때마다 그 소모품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가 최근까지도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잘 나오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비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이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대부분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부분이라 잘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북미 쪽뿐만 아니라 남미 쪽 그리고 중국 쪽, 동남아 쪽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미용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장비를 판매하고 나서 그 장비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상 소모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멘텀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다.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장주를 공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후속주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가 가장 먼저 올라왔지만 다음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에 거의 다 다다라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만 보시면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지만 실적이 수반되는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후속주들 같은 경우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올해 2분기와 3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미용기기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추이를 팔로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용 의료기기 탑픽주는 뭘까요? 예. 네, 일단 제가 오늘 탑픽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계속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기업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데카솔 같은 거를 만드는 일반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요. 전문 의약품도 만들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왔고 요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고부가 산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사업 구조를 변경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또 고가의 홈 뷰티 디바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2분기와 3분기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의 느낌이 강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동국제약이 지금 시장에서 미용기기 쪽으로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매매하시라는 관점보다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핀 미용 의료는 꽃잔치를 벌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착실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지난 2일이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금융당국 정책 발표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인식한 듯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지난 총선 야당의 압승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연기금은 이달 들어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 자동차 등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를 다수 덜어내면서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순매수를 이어왔던 행보와는 대조적이죠. 이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는 다음 달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보이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것도 이 같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평가주 옥석 가리기와 가치 투자 정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